안녕하세요.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어제 밤부터 봄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내려가지고요. 아마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빗물을 이렇게 촉촉하게 맞고 있습니다. 저처럼 비보약이라고 하죠. 봄비를 지금 한껏 맞추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봄비 보약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초보자님들은 왜 봄비를 보약이라고 할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봄비에 대해서 아주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봄비가 다육이들에게 왜 좋으냐 하면은요. 밑에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만들어지잖아요. 비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공중에 떠다니는 질소나 인, 칼륨, 모든 유기질, 미네랄 이런 거를 포함해서 뭉쳐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다육이들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봄비는 모든 유기질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보다는 봄비가 훨씬 더 다육이들한테 좋답니다. 비료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봄비를 비보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수돗물을 줄 때 하고 이 봄비를 맞은 아이들의 상태가 확실히 몇 번 맞춰서 경험을 하다 보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해마다 봄비를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서 애들에게 주는데요. 이 비는 여름비든 가을비든 이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한여름하고 겨울에는 비를 맞추지 않죠. 피해서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비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하고 봄을 통해서 보약을 챙겨서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야 좋을까? 이것도 또 상당히 걱정이 되죠. 오늘같이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는 날은요. 거의 하루 종일 내린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큼 맞춰야 되는지 보통 비가 오면 하루 이틀 정도에 끝나는데 2, 3일 뭐 계속 연속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적당히 맞추는 게 아무래도 좋지요. 근데 해는 없습니다. 많이 맞추어도 다육이들한테 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농도가 옅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해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맞춰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다육이들은 물이 과하면 안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적당히 맞추는 걸 권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 하루 정도 맞춰도 별반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맞춰왔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가 지나면 저렇게 하우스 덮개를 덮어서 비가리막을 해준답니다. 비가리막을 이걸 이렇게 덮개를 덮으면 비가 이제 안 맞겠죠. 이렇게 덮어서 그리고 만약에 이 덮개가 없다 그러면 뭐 비닐이나 각종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덮어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과하게 맞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어떤 아이들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노지에서 다져진 아이들은 비를 맞춰도 괜찮은데 금방 분갈이하고 뿌리 활착이 되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하고 또 너무 어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빗물이 너무 과하면 뿌리가 상할 수가 있어요. 또 뿌리가 내렸다 하더라도 금방 너무 어리고 여린 뿌리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과하면 물음이 오거나 그렇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빼고 맞추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육이가 물이 또 아주 싫어하는 종류가 한두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바닐라 비스라든가 땅바닥에 바짝 붙어있는 그런 아이들은 조금 빼고 주시는 게 좋고 비를 맞아도 적당량 맞추고 안으로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비를 이렇게 맞추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그렇게 비를 맞췄다 하면 적당히 맞았다 생각하시면 저 비가리막을 통해서 덮어서 더 이상 비를 맞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비를 연거푸 맞추는 걸 권하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봄비를 맞았다 하면 그 다음번에 바로 2, 3일 뒤에 연이어서 봄비가 온다
한들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연거푸 맞추는 거는 아이들한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비를 맞추는 것도 다육이 물주기 텀 있죠. 내가 물주는 기본적인 내 환경에 맞는 물주기 텀에 맞춰서 빗물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어제 그저께 물을 주었는데 오늘 비가 온다. 또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한번 걸러서 맞추시는 게 좋은데요. 이 빗물이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빗물을 뭐 에어컨 실외기 위에라든가 밖에 바닥에다가 통을 놓고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또 챙겨주시면 좋은데요. 이 거리대 아이들은 이렇게 빗물을 마음 놓고 맞잖아요. 근데 안쪽에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빗물을 맞추지 못하잖아요. 물론 부지런하게 해서 아이들을 교체해서 골고루 맞춰주면 더욱더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똑같이 빗물 맞출 때 안쪽에 아이들도 칼슘제물을 전부 챙겨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번 빗물은 안 맞추고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두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아이들은요, 이렇게 물을 주거나 빗물을 먹거나 할 때가 제일 예쁘죠. 오늘 잠깐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아이들 예쁜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매직젠 골드고요. 이거 렉서스예요. 아주 물방울이 고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죠? 루비틴트, 이 아이가 루비틴트이고 요 페리도트죠. 아주 페리도트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올리버랍니다. 이것도 홍옥이고요. 또 아보카도 크림이에요. 물이 많이 들어왔죠. 연봉도 물을 좋아하는데 아주 피보양 맞고 한껏 매력을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인스타랍니다. 레인스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엘사예요. 엘사가 제가 두 번째 키우는데 아주 건강하니 이제 입장을 조금 다져야 될 때가 됐는데 물이 좀 약간 과하다 싶게 지금 먹고 있어요. 요거 비치랍니다. 비치도 빛깔이 싹 들어왔죠. 그리고 요거 러블릴로즈예요. 러블릴로즈는 제가 요 살구미 임금하고 올해는 노지에서 이렇게 달달 구워서 아주 제대로 예쁜 모습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이쪽의 아이들은요, 이렇게 대비 정말 예쁘죠. 요 대비가 제가 아주 늦게 키워가지고 요 대비 맛을 톡톡히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게 아리엘이에요. 아리엘도 피멍이 약간 저렇게 들면서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고요. 제가 오늘은 화이트 그린이도 밖에 내놨어요. 저 아이를 햇빛을 안 보여주었더니 저렇게 백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밖에 내놔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요렇게 여기 올리비아랍니다. 올리비아도 초록빛을 조금 많이 가셨죠? 구스럽기도 아주 빗물을 먹고 너무너무 예뻐요. 저 휘성금은 물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 아이 혁장이요. 혁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공부해서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빨간하게 물이 드는 아주 매력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거 섭세실리 금이 여기서 치마 둘른 입장은 뭐 그대로지만 그래도 아주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길바의 장미랍니다. 길바의 장미 누다가 아주 젤리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죠. 여기는 장소가 좁아서 쪼꼬미들을 이렇게 내놨답니다. 저쪽에 가서 한번 또 빗물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여기도 아이들이 빗보약을 한껏 맞고 있죠. 며칠째 요 화재가 물이 많이 들었고요. 아이들이 색감이 하루가 다르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온차를 느끼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쁘게 잘 듣습니다. 프링크 철화가 저렇게 라인을 두르고 너무 예쁘고요. 요 느웨네 진주가 아주 치마를 입었었는데 이제 조금 위로 치켜서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소우렌하고 요 둥근잎 빛이도 너무 예쁘죠. 나이 먹은 나나 후꾸미니는 안에 두고 저렇게 어린아이를 밖에다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춥스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죠. 또 이렇게 빗물을 아이들이 한껏 맞았잖아요. 빗물을 맞추고 난 뒤에 이 관리가 더 중요한데요. 빗물을 말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빗물을 계속 하루 종일 비가 오니까 빗물 맞춘 아이들을 안쪽에 들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안 좋아요. 비를 맞은 아이들은 그냥 노지에서
자연 바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덮개를 덮어서 비가림을 해서 너무 과하게 맞지 않게 관리를 해주신 다음에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는 저 덮개를 열어놓고 자연 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뜨는 해라든가 아니면 물방울이 또 생장점에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는 게 좋지 않죠. 그래서 블로어를 이용해서 아이들 생장점에 고여 있는 물을 뽁뽁이로 불어서 반드시 털어주시는 게 좋고요. 안으로 들이시면 안이나 밖이나 비가 오는 날은 습도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통풍이 베란다 안에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빗물 맞은 아이들은 이렇게 거리대에 그대로 놓고 말려주는 게 좋답니다.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비가 그치고 나서 갑자기 해가 떴을 경우 그때는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덮개를 덮어서 관리를 하시든지 또 차광막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게 좋아요. 안으로 들이시는 것보다는 밖에서 자연바람으로 말리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비를 맞고 난 다음에 아이들 빗물을 말려주는 것도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쪽에서 혹시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라든가 생장점에 물이 고여 무름이 온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자연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좋고요. 환경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으로 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거리대 안으로 빗물을 맞고 들어왔다 하면은 선풍기라도 털어서, 저는 이제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지난번에 칼슘제를 너무 듬뿍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번 빗물은 안 맞추고 그냥 안에서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아주 터질 듯이 정말 쨍쨍해요. 도태랑이거든요. 딱딱할 정도로 물을 한껏 먹고 있어요. 빗물의 효과는 얼만큼 좋으냐면요, 수돗물을 먹고 아이들의 형태가 바뀌는 거하고 비보약을 먹고 아이들의 모습이 바뀌는 거하고 자세히 보시면 달라요. 아이들이 더 짱짱하고 건강미를 발산하고 또 몸집이 커지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돗물을 먹었을 때는 몸집이 커지는 것도 살짝 덜한 것 같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이셔서 만약에 말리실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선풍기를 이용해서 빨리 말려주는 게 관건이랍니다. 최대한 흙 속에 수분을 빨리 말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서 말려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말려주시는 게 또 하나의 관건이고 중요한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빗물을 맞고도 말리는 과정도 신경을 써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예뻐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빗물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촉촉하게 내리는 이 빗물은 저면 관수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아이들 뿌리에 골고루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효과죠. 그래서 빗물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병충해에 강해져요. 이 빗물이 깍지, 벌레 알이라든가 응애, 진딧물, 각종 병충해의 그 벌레나 알들을 씻겨 내려가는 효과도 있고요. 또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병충해에 강하고 노지에서 아이들이 단련이 되면 훨씬 건강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밖에서 빗보약을 맞추고 노지에서 말리고 또 좋은 햇살과 바람,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바람이 참 좋거든요. 그 자연 바람으로 아이들을 말려주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답니다. 핑크루비 어린아이가 이렇게 색감이 아주 이제 자줏빛으로 들어왔죠. 물방울을 머금고 있는 문스튼이 너무너무 예뻐요. 꽃봉오리가 저쪽에 있어서 안 보이네요. 요 마디바가 이렇게 아주 피멍을 제대로 들고 있습니다. 오로라도 색감이 많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이거 천우엽변경인데요. 이제 아주 그냥 안쪽에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겨우 조금 오렌지빛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리틀뷰티고요. 여전히 거리대에 나와서 저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덴트라잼이랍니다. 웃자람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놨고요. 저 염자금은 저 아이를 지금 키핑장에 데려다 놓을까 집에다 놓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또 예쁘답니다. 그리고 요 상그릴라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면서 예뻐지고 있고요. 요 레몬로즈예요. 레몬로즈도 연두연두한 빛깔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거리대 한 자리 또 차지했다고 뭐라고 하시겠죠. 그래도 너무 예뻐요. 이 와인은 관상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요 영상에 이 색감의 조화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내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트럼펫 핑크가 아주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춥스는 뭐 워낙 더 예쁘고요. 저 안쪽에 들어가서 또 한번 잠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쪽에 아이들은 정말 오래간만에 보여드리죠. 제가요, 저 현판을 저기다 놨어요. 저기가 딱 제자리인 것 같아요. 무게 때문에 저 위치가 딱 좋은 것 같고요. 저 안쪽이 또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다 놓으니까 글씨도 잘 보이고 제 자리가 저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현판은 저기다 놓기로 했습니다. 영상에도 한 번씩 또 보여야 되니까요. 제가 저 말을 못하잖아요. 저거 보시고 꾹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자, 이쪽 안쪽에 있는 아이들, 창다육이들은 이렇게 안쪽에 많이 있지요. 조금 흩어져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저는 창은 거리대에 내놓지 않았어요. 거리대에 내놓은 아이들은 국민다육이 위주로 해서 내놨고요. 창 쪽은 이렇게 안쪽에다 놓았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요, 직광이 물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반양지라고 하죠. 이 오전에 빛이 드는 곳이거든요. 반양지에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 빛감에 들어오는 색감도 달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광에서 물이 드는 아이들하고요, 또 이렇게 반양지에서 물이 들어온 아이들의 색감이 약간 다르다는 거, 그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봄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까지 맞추냐? 지금은 뭐 초봄이고 막 들어선 시기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빠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봄비에 대해서 전부 총정리를 해드리려고요. 이 봄비는 장마 전에까지 맞추셔도 된답니다. 장마가 가까워올 때에는 습도가 높아지고 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분을 너무 비보약을 먹고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요, 베란다 온도가 올라가면 삶아질 수가 있어요. 뿌리가요. 그래서 장마 전까지, 장마가 오기 한 2주 전까지 비보약은 맞추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마가 시작되었을 때는 뭐 비보약을 맞추지 않느냐, 그건 아니랍니다. 아이들 상태, 또 내 집의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비를 가려서 맞춰야 돼요. 온도,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종합해서 체크해 가지고 빗물을 줘도 되냐 안 줘도 되냐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서 맞추시면 대대 5월 전, 5월 중순 정도 되겠죠. 요즘은 뭐 기후가 워낙에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기간을 딱히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장마 시작하기 2주 전까지 빗물을 맞춰도 대충 괜찮다라고만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비보약 맞는 아이들 부러워하고 있지요. 그래도 지난번 칼슘제 물을 먹고요, 아주 정말 잘 자랐어요. 요 아이가 연등이랍니다. 연등이 많이 컸어요. 저만 느끼는 거지만 몸집이 이제 화분이 작을 정도로 저렇게 컸고요. 요거 마리닌이에요. 아주 까칠하다고 하는 아이인데, 저 마리닌이 몸집이 커져서 이제 분이 작을 정도로 저렇게 커졌답니다. 그리고요, 요거 아모르예요. 아모르가 뿌리 활착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던 아이인데, 저 아이는요, 물을 안 빼는 것 같아요. 저렇게 사계절을 잊지 않을까 하고 짐작을 하는데 키워봐야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라울금이랍니다. 라울금이고 또 합식한 아이들이 저기 저 자리에 있죠. 확실히 오랫동안 다져지고 나이가 먹었고 한 아이들은요, 안쪽에 있어도 물이 저렇게 안 빠지고 색감을 유지를 한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물이 금방 빠지죠. 그래서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야 예뻐진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요 소속록이 지금 비를 안 맞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 아이 이따 저녁 때쯤 잠깐 교대를 해서 비보약을 한 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화장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베란다 아이들 밑에서 저기 스치는 비에 저렇게 맞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대로 놔두려고요. 그리고 말릴 때도 저 자리에서 그냥 자연바람으로 마르게끔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라 제가 농장에 가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갈까 아주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초록둥이 또 웃자람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선별해서 몇몇 아이 데리고 가고요.
사이즈가 큰 아이들 제가 키핑장 1순위라고 말한 저기 위에 새벽별하고 또 샤프란 블루하고 그런 아이들은 키핑장에 한번 데려다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창 아이들, 예쁜 아이들 몇몇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에보니 철화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좀 많이 어린 아이예요. 좀 안쪽에서는 있는 아이들은 물이 약간 빠진 듯함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색감을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이거 먼디고요. 또 요거는 옐로우 크림. 옐로우 크림이 아직 뿌리 활착이 확실하게 안 된 것 같아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원예용 철사를 꽂아놓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프랭크. 아, 프랭크는 정말 건강하니 예쁜 것 같아요. 비욘세 무지개금도 여기 있고요. 여기는 원종 방울복랑금이 엄청 많이 컸어요. 저희는요, 이제 입장도 단단해지고요, 통통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에리에리 했었는데 많이 건강해졌고요. 저 옆에는 이거 1,000원짜리 방울복랑이에요. 1,000원짜리 방울복랑도 저 안에서 저렇게 했는데 저 아이도 비보약을 좀 맞춰주면 좋은데 이따 저녁에 한번 교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현판을 두고요. 이 뒤에는 프리라이들 마제스타 비치하고 요 연봉이 여기 있죠. 그리고 시즐러예요. 시즐러도 빛감이 너무 예쁘죠. 요 확장이 크면 요 시즐러만큼이나 빨간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 모습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시 거리대에 나왔어요. 아주 비 맞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오늘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이거 물방울을 털어주기가 싫을 정도로 이게 물방울을 맺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답니다. 저 레티지아 좀 보세요. 아주 어린 아이가 입장에 파랗게 들어왔죠. 페리도트하고 요 루비튼튼도 빗물을 촉촉하게 먹고 있고요. 저 레드베리를 빨갛게 물을 들여야 되는데 자꾸 이 빗물을 연거푸 주워가지고요. 물이 조금 천천히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비보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초보자님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물주기 텀에 맞춰서 비를 맞춰야 된다는 거 꼭 상기하시고요. 물 말릴 때 거리대에 놓고 그냥 말리시는 게 좋다는 거 두 가지만 생각을 하셔도 올 봄에는 건강하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드리면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짱이만 물러갑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